2025년 8월 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은 증시가 7월 대비 꽤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까지 버라이어티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오늘 상당히 주식시장이 재밌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3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3% 이상 하락했고 코스닥은 현재 3% 이상. 그래도 코스피는 지금 2.94%대로 낙폭을 소폭 줄여놨습니다. 언론은 세제안이 실망스러워서 지주사가 빠지고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팔아서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외인과 기관은요. 오늘만 판 게 아니라 자기네들 꼴릴 때는 팔 때도 있었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마치 대한민국 세제안이 문제가 돼서 외국인들이 실망스러워서 대한민국 시장을 떠나는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언론들은 주식 개뿔도 모르는 거고요. 제가 8월 증시는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작년 8월 5일 경기 침체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8월 달은 금리 결정에 좀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 관세 협상에 집중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관세 협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관심은 경제 지표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어설프게 하락하면 일명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대기 자금이 계속 증시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정말 장중의 아름다운 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계속 장중의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강조한 얘기가 있죠. 주식시장과 투자자는 썸을 타는 남녀와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내 패턴은 이래 라고 계속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고 투자자는 네 패턴은 그렇구나. 장중에 빠져. 대기자금이 들어와. 낙폭 줄여. 이게 지금 계속 7월 달에 보여주었던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패턴을 확 바꿔버렸어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주식시장은 패턴을 보여주되 그 패턴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생겨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주식시장은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그 패턴을 바꾸는 시점이 저는 8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장세를 보면서 재밌긴 합니다. 왜냐하면 1층에서 떨어지면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1층에서 떨어지면은 잘 떨어지면 안 다치고 좀 잘못 떨어지면 어디가 긁히고 하는데 문제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그냥 잘 떨어져도 남은 인생 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크게 다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높다 보니 떨어질 때 낙폭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다 보니 그동안은 증시가 장중에 조정을 거치면서 장중에 낙폭을 줄이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니까 투자자들이 겁을 먹지 않고 계속 그 패턴에 지금 밀려 있다가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보는 방송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겸공 보고 그리고 한 10시쯤에 대한뉴스를 보는데 오늘 대한뉴스 방송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이제 주식에서 손해보아서 속상한데 여기서 이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방송 중에 하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어설픈 투자자들은 아마 멘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멘붕이 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못 깨인 저처럼 주식시장에 무슨 예병 지랄 난리가 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저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주식이 빠지면 물갈이 하나? 뭐 이런 정도의 단어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자주 했던 멘트가 패턴을 얘기했죠. 패턴. 지금 주식시장은 그동안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패턴을 보여줬어요. 자, 내 패턴 봤지? 나 이런 분위기야. 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 그래. 난 너를 읽었어.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얼굴색을 싹 바꾼 겁니다. 그리고 뭐 겸사겸사 물갈이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고 뭐 기관들이 판다. 즉 오늘 증시 하락은 외인과 기관이 쌍그리로 매도해서 그렇다. 장이 빠진다. 개소리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항상 투자 주체를 쭉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에 외인과 기관들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열심히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손 바꾸고 막 이런다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관세 협상을 좀 깎아내리고 싶어 하고 특히 오늘의 주가 하락을 관세 협상과 좀 맞물린다든가 세제안이 좀 별로라든가 이렇게 핑계를 대서 좀 폄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고 분명히 미쓰리가 8월 달은 7월 달보다 더 버라이어티 한다고 했고 물갈이도 될 수 있다고 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멘탈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7월 31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4%, S&P 500이 0.37%, 나스닥이 0.03% 하락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작년 8월 5일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8월 5일 날 뉴욕 증시도 크게 하락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고. 근데 작년에는요. 미국발 경기 침체 이슈가 튀어나와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우지수 0.74, S&P 0.37, 나스닥 0.03,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 발표에서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다가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했고 뭐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냐?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미국 경제에 비추지 않고 관세에 열심히 비추고 있었죠. 트럼프의 주둥이에다만 비추고 있다가 이제 관세 전쟁이 좀 뒤로 물러나니까 어닝 시즌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왜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합니까? 그거는 그냥 전문가들이 듣기 좋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주식은 뭐뭐뭐 때문에 하락하고 뭐뭐뭐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왜 하락했지? 뭐 때문에 하락했지? 상승한 다음에 무슨 이유로 상승했지?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정확한 이유를 원인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어설프게 혼조세로 마감하면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 관망세, 혼조세였느니 뭐 빠지면은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그렇다는 둥, 또 빠졌다가 오르면 또 저가 매수세가 너무나 뻔한 멘트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는 7월 내내 여러분들에게 마치 사이렌처럼 자기네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뻐 보이는 거죠.
아, 나 주식하고 싶은데 빠질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러면 주식은 아니야. 나 장중에 빠졌다가 장 마감쯤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잖아. 나 이런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주식이야.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7월 내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8월 달 되면 버라이어티 해질 거고 그 패턴을 언제까지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그 패턴을 보여주는 순간, 그 패턴이 완전히 노출됐다고 하는 순간 주식시장은 얼굴을 바꿀 것이다. 지금 그 과정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000건 증가해서 21만 8천 건 됐고요. 6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근원,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살펴보니 전월 대비 0.3% 증가했더라. 5월에는 0.2밖에 증가 안 했는데 전월 대비 0.1% 더 증가했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네 라고 해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품목까지 다 싸잡아서 가격 지수를 내놨더니 전월 대비 0.3% 증가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에는 0.2였는데 전월 대비 상승했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막 상승하네. 지난번에 발표했던 소비자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 불안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똑같이 느끼다 보니 지금 7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고 9월달 FOMC 회의에서도 지금 25bp 인하 가능성이 전일 46.4에서 39%대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뉴욕 증시에는요, 진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작년 이맘때는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란 이슈가 작년 상반기를 끌어올렸고, 그리고 그렇게 상반기를 끌어올린 뉴욕 증시의 재료는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 거기에다가 그 와중에도 금리 인하는 꿈꾸면서도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니 연착륙이니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올해는요, 이렇게 돌아보면 1월 달부터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 그래도 트럼프가 깡패이긴 해도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는 놈이니까 뭔가 좀 잘하게 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리다가 트럼프도 그 기세를 어깨에 짊어지고 중국을 꽝 하고 쳤는데 중국이 이씨 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깜짝 놀랐죠. 트럼프가 놀란 만큼 뉴욕 증시도 깜짝 놀래가지고 4월 달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4월 4일이에요. 4월 4일 뉴욕 증시는 5%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왜요? 미국이 중국을 꿍 하고 때렸는데 중국이 에이씨 하고 같이 맞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쫄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했네 하면서 지금 중국이랑은 계속 관세 유예 기간을 두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 상반기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경제 관심도 없고 실적 말이 어닝 시즌이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만 주목하다가 지금 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고개를 돌려 경제 지표를 얘기하려다 보니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다른 지표들은 죽쓰고 있고 금리 인하는 못할 지경이고 금리 인하는 해야 될 만큼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 개판 5분 전이 된 거죠. 제가 맨 처음에 트럼프가 2017년인가요? 그때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제 미국도 이제 개판이구나, 엉망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이제 미국 너무 올드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연말에 대한민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뉴욕 증시, 미국의 경제 문제로 한번 연말쯤에 한번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작년에는 5월 달부터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와서 주식시장 안 좋을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이야기를 올해는 하지 않는다. 대신에 8월 달 증시는 7월 달보다는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에피소드 댓글에 금값과 달러 환율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라고 했는데 설명이 아니라 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망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달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금이나 유가 얘기를 할 때는 뭔가 변곡점이 있을 때 합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는 유가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금 얘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요즘에는 유가나 금이나 별로 변곡점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또 조만간 뭔가 이것들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꿈틀하면 오랜만에 유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뭐 금값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 제가 거의 금값에 저점을 잡고 여러분 저 금반지 샀어요 라고 했을 때가 있었죠. 예, 그렇게 변곡점이 생기면 제가 아마 또 제가 국제 유가 같은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보잖아요. 예, 그래서 변곡점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탈 좀 정리가 되셨나요?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이 많아서 장중에 또 낙폭을 줄이고 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7월 달에 보여줬던 패턴보다는 훨씬 더 머리 아프게 훨씬 더 주식시장이 그 패턴을 살짝 바꾸고 막 이러면서 투자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멘탈 잘 잡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돈다방 미쓰리가 어떤 이슈가 생기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는 뭐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계속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전문가들이 하는 개소리, 뭐 협상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고 세제안이 어쩌고 돼서 그런 거고라는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양도세 한도를 윤석열이 10억 원에서 50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윤석열 정권 때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한도 상향 조정해줘도 주식시장 3,000개고 2,300까지 갔었어요. 주식시장은요, 그런 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너무 작은 것들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좀 대범하게 큰 그림으로 시황은 어떻게 봐야 된다?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 종목은 어떻게 그러니까 시황은 만원경을 쓰고 멀리 넓게 보고 종목 매매는 현미경을 가지고 정말 나노급으로 섬세하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8월달 한 달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좀 다이나믹할 것 같은데 제가 그때그때 이슈 잘 챙겨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시작인데 여전히 덥고요. 여전히 덥지만 날씨가 더운 만큼 여러분들의 증권 계좌에도 좀 뻘겋게 뜨거워지는 시간들이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